안녕하십니까. 소요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목요일 4월 10일 기준으로 만들어졌고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금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숫자가 이런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겠구나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는 그 날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올해 연간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되게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충격에 관련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저희가 오늘 만들어서 준비를 한 거고요.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환율을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식이나 채권 투자 때문에 보는 거니까 채권 기준으로 저희가 수익률을 한번 리뷰를 하고 그리고 환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미국 달러 단기채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한 1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 선물은 10% 정도 올랐습니다. 이 친구들은 환이 오픈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한 10% 오른 것들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그거 빼면 얘는 5%, 장기채 국채는 거의 0, 수익률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에서만 이익이 났었습니다. 그 정도로 달러 채권 투자가 좋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수요일 날이랑 목요일 날 한국 시장으로 이제 목요일 날 기준으로 딱 일어나고 보고 놀라셨을 거예요.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이 일어나서 주식 시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한 5, 6%밖에 안 되더라고요. 미국 주가 지수 수익률이. 그러니까 결국은 연간으로 승자는 일단 1번은 금, 두 번째는 달러,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국채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한 주가 지수를 들고 있는 것보다 뭐 안전하게 이렇게 미국 국채를 그것도 되게 금리에 거의 영향이 없는 이런 단기채를 들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금과 거의 같기 때문에 예금은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환율을 감안해서 투자하는 것들이 연간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간으로 일했는데 이 환율이 이제 영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둘 다 환율에 이제 오픈이 돼 있으니까 이게 올해 들어와서도 2025년 들어와서도 보시면 이게 10년물 국채가 더 좋아요.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도 이게 10년물 국채가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이제 미국 장기채 금리가 막 올라와서 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고도 보면 이게 미세하게 단기채보다는 장기채 수익률이 좀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좀 장기를 투자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환 임팩트와 금리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환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는요, 미국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해외 투자는 기본적으로 저는 환 오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자산을 살려면 해지를 하지 말고 미국 달러 베이스로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 이제 한국인 입장에서 미국을 투자할 때는 환율이 상대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 페이지에서도 거의 10% 가까이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지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통화는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미국 달러를 비롯해서 유로와 뭐 영국 파운드와 일본 엔화, 뭐 스위스 프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요즘은 거의 이제 뭐 중국 위안화도 거의 기축통화에 사실 뭐 볼 수 있죠. 사실 기축통화로 봐야죠. 이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거에 비해서 달러의 객관적인 가치, 이게 상대적인 가치가 얼마냐에 해당되는 부분이 달러 인덱스가 되겠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보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하고 미국으로 모든 돈이 몰리든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발생하고 미국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왕창 풀어갖고 미국으로 모든 돈이 쏠리던 트럼프 1기 때, 그때의 말기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트럼프는. 보면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가 마치 지금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해짐에 따라서 지금 한국 원화도 약해졌어야 되는데 한국은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코스트가 있고 관세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막 1,500원 간다는 이야기만 왕창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전문가들이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러 인덱스, 그 달러 자체의 상대적 가치가 망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실제 트럼프가 약달러를 원하는 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실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나면
정치적 코스트는 이제 없어질 거고, 그리고 관세 역시도 협상이 일어나고 나면 관세 코스트도 사실 없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용 자체는 지불하게 되겠지만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문제는 불확실성 때문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나면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을 이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에서도 이런 부분이 뭐 다 10% 이상, 뭐 20%, 10% 모두가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부분 반영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절반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단기에 10% 정도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미국 국채가 5%라고 되게 좋다고 샀는데 거기서 5% 원달러 환율에서 손실이 나버리게 되면 사실 뭐 돈을 못 버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달러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채권이나 ETF를 사야 되는지, 어떤 거를 투자해야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일부러 비교를 하기 쉽게 미국 30년물 국채 ETF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같은 운용사에서 같은 자산을 다루는데 하나는 해지가 돼 있고 하나는 해지가 안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영향을 되게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있거든요. 자, 보시면 1년 기준으로는 이런 30년물 국채 금리 변동이 워낙 컸기 때문에 손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폭락했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2025년 들어왔을 때는 이제 해지가 돼 있는 것과 해지가 되지 않는 것들의 차이는 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 뭐 드라마틱하게 약세를 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1,400원대 후반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문가들은 대부분 원달러 약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실질적으로 이게 엄청나게 코스트가 글로벌리 달러에 대한 약세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렇게 2025년 들어왔을 때 뭐 수익률이 뭐 하나 0.6이고 0.05니까 어쨌든 뭐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원화가 약간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30년물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환 오픈해 놓은 게 좋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폭락한 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2025년에 들어왔을 때 30년 국채를 이익을 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금리가 좀 진정되고 나면 이 부분이 사실 수렴할 텐데 다시 이제 뭐 영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YTD 기준으로는 한 연초 대비해서는 한 3에서 5% 정도, 한 30에서 40bp 정도 급등했던 금리가 진정되고 나면 한 5에서 10% 정도는 오를 만한 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이런 채권들을 투자하면 좋은데 환율을 해지할 것인가, 해지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다. 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정치적인 코스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세의 불확실성에 대한 코스트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해소됐을 때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급락한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것이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절반만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게 5%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으로 금리를 5% 받자고 30년물 국채를 사는 건데 그 부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해치가 돼 있는 것들이 최소한 당분간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환율 변동 효과를 해치해 두는 게 좋다. 환율로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환율 변동을 좀 해치를 해두고 일단 채권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 지금은 더 좋은 전략 같아 보인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실질적으로 5%를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한 뭐 1, 20년, 거의 한 2, 30년 동안 봤을 때 5% 이상 금리는 되게 희귀한 금리였거든요. 미국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따라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30년물이니까 30년 만기니까요. 30년 안에 5%보다 더 낮은 금리 구간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매해 받는 금리 이자 5% 말고도 채권에서 이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단기에 많이 올랐던 3, 40bp, 그러니까 0.3에서 0.4% 정도 금리가 그 이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던 수준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채권 가격이 5에서 10% 추가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잡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미리 해지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제쳐놓고 그리고 채권 금리를 내가 연간으로 5%는 받을 수 있고 지금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금리가 뭐 0.3이나 0.4% 정도 빠지게 되면 5에서 10% 이상 채권 가격 상승분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이런 채권에 관련돼서도 지난해부터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이런 좋은 점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지금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1년 넘게 최선호 자산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리고 금과 관련된 그 채굴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저희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 대표였습니다.